자, 이전 추천주 간단 체크 및 추천 드리는 시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말씀드리기 전에 무료 추천드린 종목들은 제가 모두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 유튜브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거나 자, 이렇게 네이버에 왕심심 카페 검색하시면 맨 위 상단에 저희 카페가 있으니까요. 들어와서 봐주시면 또 감사하겠고요. 카페에 올라가는 이 무료 추천 종목들 매일같이 제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고 그 내역들을 정리해가지고 추천 날짜, 종목명, 매수가, 최고가, 수익률, 승패 여부 등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년도 1월부터 21년 말까지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보시면요. 1월부터 12월 달까지죠. 합계가 3493.30%였고요. 1100승 89패 1189개 표본이고요. 92.5% 승률을 달린 바 있습니다. 자, 이어서 22년도 올해 이제 벌써 4월이 지나고 있는데 최고 누적 수익 기준 합계는 5435.29%고요. 278승 11패 289개 표본 9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은 제가 자정안으로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이전 추천드렸던 종목들 체크합니다. 어제 6종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또 카페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올립했습니다. 오늘 가지 못했던 모습이고 3% 정도 하락한 채로 마감이 되었는데 바닥권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언제든 추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홀딩 유지합니다. 자, 크라운제가입니다. 크라운제가 1,800원까지 올라가면서 4.8% 반등을 해줬습니다. 기본 차익권 도달을 했고요. 승패 여부를 승으로 기록합니다. 자, 그 다음 조비인데요. 조비 역시도 하루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대유도 좀 아쉽습니다. 1.7% 갔다가 밀렸죠. 유지해 주시고요. 우성은 37,800원까지 올라가 주면서 저희 기본 차익권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처음 드렸던 테스나가 47,800원인데요. 이게 조금 애매한 가격대긴 해요. 그래도 승으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 체크합니다. 오늘 시장 약간 올라왔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박스권을 좀 유지하고 있고 이 박스권 속에서 이렇다 할 만한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2월 달에는 금리 인상 이 스탠스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3월 달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가 또 움직이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월 달 와가지고는 이렇다 할 만한 모습은 없지만 QT, 양적 긴축이라든지 금리 인상 시즌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쉬어가는 듯한 모습이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시장이 이게 소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부분은 일본 기준 코스피 62평 라인 돌파 마감 국면입니다. 오늘 형성이 됐고 변형됐지만 N자 곡선에 지금 상승산법 흐름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62평 돌파하고 내일 하루 더 한번 슈팅을 때려준다면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이고요. 이게 엄청 많이 간다라고 말씀드리긴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연말에 3000에서 3000 저는 600까지 봅니다. 3600까지도 열려있다. 이 3600이 열려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좀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은 금리 인상을 하다가 이거 경제 침체 온다. 이거 아닌 것 같다 해서 인하를 해버리는 또 중국도 금리 인하하면서 재정 확장 정책을 피고 이런 시나리오들이 최상으로 맞아떨어질 때 기업들의 실적까지 맞아떨어지면 저는 3600도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지금과 같은 기조만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기조라는 거는 전쟁도 안 끝나고요. 인플레이션 문제도 안 잡히고요. 계속 그냥 금리 인상만 한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이어지면 3000이 상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예를 들어 지금 기업의 성장세는 좋거든요.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풀리고요. 금리 인상도 하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풀리면 금리 인상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전쟁도 끝나고 그러면 3600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가변적이기 때문에 흐름을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확실한 건 2600 이탈 마감 가능성이 2월 달에는 마이너스 10% 정도, 3월 달에 전쟁 때문에 30% 정도 봤고요. 이번 달은 다시 10%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장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장이 가야 한국장이 또 갈 수가 있거든요. 미장이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이 좀 밀렸는데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증시가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훨씬 탄력적입니다. 근데 주요한 변곡점마다 횡보를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예를 들어 이렇게 농구 골대가 있다 해서 농구 공을 여기서 쏩니다. 쏘면 이게 그냥 슉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포물선을 그리죠. 중력 때문에. 물체 운동의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도 매수를 막 하다가 매도세와 맞물리면서 매수 매도가 0이 되는 순간 되면 횡보를 이어갑니다. 4일 내지 5일, 길게는 10일까지 횡보를 좀 이어가면 하방 반전하고요. 하단에서 다시금 1, 2, 3, 4, 5, 6 바닥을 찍고 나면 또 슈팅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쉬어갑니다. 그러면 또 밀리고요. 이때는 바닥을 깔끔하게 찍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흐름이었고, 다시금 천장을 또 다지고 슈팅이 나왔지만 또 천장 다지고 하단에 대한 지지 흐름, 횡보가 나타나질 못했었죠. 그래서 밀립니다. 밀리다가 하단의 횡보라고 할 수 있는 조짐이 이때 한 4, 5일 정도 형성이 됩니다. 이때는 굉장히 좀 변동이 크지만 이때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형성하면서 슈팅 나왔다가 또 횡보하면서 밀렸다가 지금 흐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에 대해서 너무 하락이 좀 심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바닥은 아니었지만 슈팅이 형성이 됐었고요. 지금은 좀 비교적 안정적으로 바닥을 형성하고 있죠. 여기서 돌려야 됩니다. 머리를 돌리면 이렇게 가는 건데, 만에 하나 제가 대략 보는 라인이 나스닥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13,200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금 하단 경신하러 간다 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지켜줄 것 같아요. 지켜주면 흐름이 대략 여기서 슈팅 이렇게 나오면서 정오점 돌파 살짝 해주고요. 약간 또 밀리다가 또 저점을 높여갑니다. 저점을 또 형성했다가 이렇게 가는,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예측할 때 추가적인 악재 변수만 없다면 하반기 9월, 10월 이 정도쯤에는 이 흐름상 보시면은 이 사이클이 거의 한 달 정도 되거든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보면은 8월, 9월 그쯤 되면은 고점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시적인 경제 지표들이 앞으로 더 어떻게 나타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고점은 전 찍으리라 보고요. 그 후의 흐름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관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비관론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긍정론이 아니라 비관론. 그러니까 긍정론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 사람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긍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실제로는 무조건 하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 논리가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역대 미국 경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같은 이런 불황장이 거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 98년도부터 보시면요. IT 버블 때 이때 한 번 있고요. 2008년 한 번 있고요. 2018년도 이때 한 번 있습니다. 이때 금리 발작 쇼킹이 한 번 나타났었고 여러 가지 미중 무역 갈등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그거 한 번. 근데 어쨌든 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봉의 개수가 이제 25개입니다. 25개인데 이 25개 중에 폭락기에 해당했던 거는 한 번, 두 번, 한 세 번, 네 번. 이번까지 따지면 한 5번? 그러면
25번 중에 5번.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항상 왔지만 5번 중에 1번 빼고는 항상 올라갔다. 증시가 항상 올랐기 때문에 이 비관론에 무조건 인버스 담는다. 이거 안 맞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레버리지에 담아야, 레버리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증시 상방에 베팅을 해야 버티더라도 올라옵니다. 버티면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하방에 투자하면요, 경제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망한다는 건 완전 망하는 겁니다.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시장 계속 발전하고 전기차 나오고요, 또 자율주행차 나오고요, 로봇 나오고요, 그럴수록 증시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버스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한 빙하론이 있는 건 알지만 거기보다는 오히려 상방에 베팅하는 게 확률상 80% 정도 긍정적인 확률이 더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립니다. 80% 되죠. 5, 6번 중에 한 번만 하락했으니까요. 결국에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20%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80%에 베팅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 바로 추천으로 뵙겠습니다.